방금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뭘 꺼내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셨죠? 아까 통화했던 그분 이름이 혀끝까지 왔다가 사라졌죠? 이거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다면 큰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뇌 속에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시작점이에요. 바로 여러분 입속이에요. 아침에 양치하면서 피가 살짝 났던 그 순간, 잇몸 틈새의 세균들이 혈관으로 침투했습니다. 지금 이 세균들은 혈류를 타고 뇌로 올라가고 있어요. 뇌에 도착한 세균들은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회로를 하나씩 끊어버립니다. 요즘 전 세계 연구자들이 치매를 염증성 질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인지 건강만을 연구해온 김성훈 박사입니다.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기억력 저하는 나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 문제라는 거요. 많은 분들이 달걀만 먹으면 된다고 믿으세요. 은행잎 추출물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뇌를 제대로 지키려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해요. 피를 맑게 만들고 산소를 풍부하게 공급하고 세포의 에너지를 깨워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뇌 속 염증을 막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한 번에 도와주는 뇌가 가장 좋아하는 하루 한 알의 비밀도 공개할게요. 이건 제가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이런 증상 느끼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담실을 찾아오신 68세 김정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상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엔 텔레비전에서 본 연예인 이름도 바로 생각이 안 난다고요. 심지어 어제 먹은 저녁 메뉴도 가물가물하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신다고 하셨죠. 김정수님은 사실 건강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하루 3끼 꼬박 챙겨 드시고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씩 산책도 하셨어요. 그런데도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까요? 자세히 여쭤보니까 몇 가지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입안이 자주 마르신다고 하셨어요. 밤마다 잠이 얕아서 두세 번씩 깬다고도 하셨고요. 혹시나 싶어서 간단한 검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를 보니 몸속 염증 수치가 평균보다 조금 높았고 비타민 B군 수치는 현저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시라고 했어요. 저녁에는 밝은 조명 대신 따뜻한 색감의 조명을 켜시라고도 했죠. 그리고 비타민 B군과 오메가3를 함께 챙기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다시 오셨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김정수님 표정부터가 달라져 계셨거든요. 이전에는 말씀하시다가 단어가 자꾸 막혔는데 이제는 바로바로 떠오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잠도 깊이 주무시게 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돼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김정수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뇌 속에 염증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들을 찾아낼 거예요. 먼저 가장 많이 간과하시는 게 바로 입속 염증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텁텁하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단순히 입안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잇몸 속에 있는 세균들이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요. 특히 뇌로 올라가면 기억력을 담당하는 회로를 직접 자극합니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연구팀이 정말 놀라운 걸 밝혀냈어요.
입속 특정 세균이 뇌까지 이동해서 치매 단백질 생성을 촉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치질 한 번 제대로 안 하는 게 단순히 충치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억력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만났던 72세 이은자님도 그러셨어요. 이분은 양치를 하루에 한 번만 하셨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만 하시고 저녁엔 귀찮아서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잇몸이 자꾸 붓고 피도 났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름이 생각 안 나고 약속도 자꾸 까먹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식후 3분 안에 부드럽게 칫솔질 해보세요.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잇몸을 다치게 하니까 부드럽게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물로 입안을 충분히 헹궈서 치매 보호막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입이 마르면 물 한 모금씩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구강세정제를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적당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양치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게 전해질 균형이에요. 요즘 건강정보에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루에 2리터, 3리터씩 물을 드세요. 그런데 물만 많이 마시고 소금은 피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전기 신호로 소통하는데 이 전기 신호를 만드는 게 바로 염분이거든요. 염분이 부족하면 세포 간 연결이 끊어져요. 한국영양학회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저염식을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에게서 오히려 기억력 저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짜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70세 조경자님은 물을 정말 열심히 드셨어요. 하루에 3리터씩 마셨대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늘 피곤하시고 머리가 멍하다고 호소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혈중 나트륨 농도가 정상보다 낮았던 거예요. 그래서 생수 1리터 드실 때마다 천일염을 아주 조금씩 넣어서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아니면 국물 있는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전해질을 보충하시라고 했죠. 이게 중요한 건 짠 음식이 아니라 균형 잡힌 염분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물은 많이 마시는데 피곤하신가요? 세 번째는 피가 탁해지고 산소가 부족해지는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좁아집니다. 그럼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죠. 산소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말 그대로 굶게 돼요. 에너지를 만들 수 없으니까요. 고려대학교 연구진이 정말 중요한 걸 밝혀냈어요. 혈류 속도가 느린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배나 빨랐대요. 그러니까 피가 맑고 빠르게 흐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67세 윤태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원래 매일 아침 산책을 하셨는데 무릎이 좀 아프다는 이유로 운동을 중단하셨어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대요. 다시 가벼운 걷기를 시작하시고 깊은 복식 호흡을 병행하셨더니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하루 15분만 걸으세요. 그리고 걸으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산소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갑자기 격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 꾸준하게 가벼운 움직임을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의 산소는 충분히 순환되고 있을까요? 네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뇌는 잠자는 동안 청소를 합니다. 뇌척 수액이라는 게 뇌 속을 흐르면서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요. 근데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 기억이 혼란스러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요. 미국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이 발견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뇌의 청소 시스템인데 깊은 잠에서만 작동한대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이 길어도 깊이 잠들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죠. 69세 박정자님은 매일 6시간 정도 주무시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비타민도 열심히 챙겨 드셨는데 별 차이를 못 느끼신 거예요.
그런데 수면 습관을 바꾸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밤 10시 이후엔 조명을 어둡게 하시고 핸드폰을 침대에서 멀리 두시고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는 족욕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잠의 질이 확 좋아지시면서 기억력도 회복되셨대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수면제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수면제는 깊은 잠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숙면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요즘 잠이 깊이 드시나요? 다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지방을 무조건 피하시는 거예요. 기름진 음식이 몸에 안 좋다고 해서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뇌의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아세요? 뇌는 좋은 지방이 꼭 필요해요.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먹는 식단을 연구한 게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건데요.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같은 좋은 지방을 꾸준히 먹은 노년층은 치매 위험이 35%나 낮았대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71세 최영남님은 기름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감도 느끼셨대요. 올리브 오일을 매일 밥에 한 스푼씩 넣어 드시고 샐러드에도 뿌려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3개월쯤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밥 지으실 때 아보카도 오일 한 스푼 넣어 보세요. 샐러드 드실 때는 올리브 오일 한 바퀴 뿌려 보시고요. 여기서 주의할 건 가공된 식용유는 피하셔야 해요. 튀김에 쓰는 기름 말고 생으로 먹는 좋은 기름이 중요해요. 오늘 밥에 기름 한 스푼 넣어 보셨나요? 이제 염증의 원인을 다 알아봤으니까 이걸 되돌리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오메가3와 비타민 B군을 챙기세요. 이 두 가지는 정말 환상의 조합이에요. 오메가3는 뇌혈관에 쌓인 찌꺼기를 청소해 주고요. 비타민 B군은 뇌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걸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뇌혈관을 깨끗하게 하면서 동시에 세포를 깨우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아침 식사 후에 바로 드시는 게 좋아요. 밥 한 숟가락이라도 드시고 나서 드세요. 저도 매일 아침 식사 끝나고 바로 챙겨 먹는데 정말 차이를 느껴요. 오늘 아침엔 어떤 비타민 챙기셨나요? 점심때는 비타민 D와 C를 함께 드시면 좋아요. 특히 비타민 D는 햇빛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2배로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점심 드시고 나서 10분만 밖에 나가서 햇빛 쬐면서 산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타민 D와 C를 드시면 됩니다. 실내에서만 계속 생활하시면 아무리 비타민 D를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돼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 그래요. 점심 식사 후에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보세요. 날씨가 추우면 창가에 앉아서 햇빛만 쬐셔도 돼요. 오늘 햇빛 받으셨나요? 저녁에는 마그네슘을 드시는 게 좋아요.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깊은 잠을 유도해요. 하루 종일 긴장했던 신경들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죠. 저녁 식사 후 1시간 안에 드시면 밤에 훨씬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다만 마그네슘은 과량 섭취하면 설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적은 양부터 시작하셔서 몸에 맞는 양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200mg에서 400mg 정도가 적당해요. 오늘 밤 마음이 좀 편안하신가요? 수면은 정말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가 청소되거든요. 그래서 잠자리 환경을 만드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텔레비전이나 휴대폰 불빛은 완전히 차단하세요. 특히 파란 빛은 뇌를 각성시켜서 잠을 방해해요. 조명은 따뜻한 색감으로 바꾸시고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려고 노력해보세요. 너무 늦게 주무시면 뇌 청소 시간이 부족해져요. 어제 몇 시에 주무셨나요? 식단도 바꿔보세요.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에요. 덜 가공된 단백질을 드시고 채소를 많이 드시고 좋은 지방을 적당히 드시면 돼요. 튀김이나 흰빵,
단 음료는 가능하면 피하시고요. 매일 식탁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만 추가해 보세요. 이게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엄청나요. 밥에 넣으셔도 되고 샐러드에 뿌리셔도 되고 나물 무칠 때 넣으셔도 돼요. 오늘 식탁에 색이 진한 음식이 있었나요? 색이 진한 채소일수록 항산화 성분이 많거든요. 조금 더 집중력을 강화하고 싶으시다면 시티콜린, 커큐민, 포스파티딜세린 같은 성분들을 추가로 드셔보세요. 이런 성분들은 기억 회로를 되살리는데 정말 도움이 돼요. 특히 시티콜린은 뇌세포 간 신호 전달을 강화해주고요. 커큐민은 뇌염증을 줄여줘요. 포스파티딜세린은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요. 다만 이런 건 기본 루틴을 유지하신 후에 추가로 드시는 게 좋아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성분을 먹어도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그리고 2개월에서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최근 집중력 어떠신가요? 물과 염분 균형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물을 드실 때 무조건 많이만 마시지 마시고 적절하게 드세요. 그리고 염분도 적당히 섭취하셔야 해요. 우리 몸의 세포는 물과 염분이 균형을 이뤄야 제대로 작동해요. 물 한 잔 드실 때마다 소금 한 꼬집의 마음으로 균형을 맞춰보세요. 실제로 소금을 타서 드시라는 게 아니라 국물 있는 음식도 드시고 자연스럽게 염분을 섭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을 어떻게 마시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매일 실천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럴 땐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오늘은 아침에 오메가3 챙기는 것만, 내일은 점심 산책 10분만, 모레는 저녁 조명 바꾸기만.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한 달 후엔 완전히 새로운 루틴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달걀만 열심히 먹으면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요. 물론 달걀도 좋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올바른 관리는 여러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비타민도 챙기고 좋은 오일도 먹고 수면도 제대로 자고 염분 균형도 맞춰야 해요. 이 모든 게 하나의 팀처럼 함께 작동해야 뇌가 제대로 기능하거든요. 만약 이런 관리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은 점점 더 떨어져요.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고요. 감정 변화도 심해져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기 쉬워요. 이런 변화가 빠르게 찾아올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챙기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맑아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이름이 다시 또렷하게 떠올라요. 대화할 때 단어가 막히지 않고 술술 나와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를 꼽는다면 이거예요. 아침엔 오메가3와 비타민 B를 챙기시고, 점심엔 햇빛 쬐면서 비타민 D를 드시고, 저녁엔 마그네슘을 드세요. 이 루틴 하나만 지키셔도 뇌는 다시 깨어나기 시작해요. 정말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이 루틴의 힘을 직접 확인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던 분들도 한 달만 지나면 변화를 느끼세요. 3달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처럼 느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억력 회복을 위한 3가지 수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수면 부분을 더 깊이 파고들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잠만 제대로 주무셔도 기억력이 놀랍게 좋아질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기억력을 위해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 보시고 당장 시작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이야기에서 꼭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한 뇌, 맑은 기억은 매일의 작은 습관으로 지켜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